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기자, 이번 주 주요 일정 꽤 많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두고 여야 공방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원래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하려고 했지만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불발됐습니다. 3일에는 이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때 추경안과 함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하자, 이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오늘 청년, 탈북자, 전문가들을 불러서 추가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도체제 정비도 착수하는데요.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퇴임을 하고 내일부터는 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방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오는 3일에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장관 임명 재청권을 행사해야 되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은 아직 남아있는데 네. 이재명 정권 내각 인선은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 19개 부처 중에 국토부, 문체부를 빼고는 모두 장관 후보자가 결정된 상황입니다. 예. 장관 후보 17명 중에 7명이 현역 민주당 의원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까지 포함하면은 8명인 상황인데요. 비중이 40%가 넘는데 역대 정부와 비교해봐도 김대중 정부 초기 내각 당시 10명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 현역 의원 5명이었습니다. 꽤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의원 출신들이 많이 기용된 겁니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예. 재산 형성 과정이나 자녀 문제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지기도 하는데 실제 장관 후보군 중에 청문회 부담을 꺼려서 고사하는 인사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현역 의원은 상대적으로 인사청문회 문턱 낮은 편입니다. 이 청문회 제도 도입된 2000년 이후에 총리나 장관에 지명된 현직 의원이 낙마한 사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지명된 민주당 의원들 당내 강경파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과 국회에서 그동안 이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초기 국정 동력을 위해 당정 간 원팀을 염두에 둔 인사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과 이 장관을 겸직하다 보면 입법부와 행정부를 넘나들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국민의 대표자로서 법안 발의 같은 이런 입법 역할이 소홀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곤 있습니다. 네, 이번 내각 인선 면면을 좀 살펴보면 네. 정성호 의원이 법무장관에 내정된 건 꽤 의외의 인사였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5선 현역 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또 38년지기로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데요. 이 대통령이 사석에서는 이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한 사이고 각별한 사이라고 하는데 예. 그만큼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철학에 대한 이해가 높은 상황입니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 의원이 거듭 고사하다가 고심 끝에 수락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당초 비법조인 출신이지만 국회 법사위원장 등을 지내며 법무부 장관에 유력 거론된 이 5선 윤호중 의원, 행안부 장관에 내정됐는데요. 이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검경수사권 조정을 뒷받침하면서 개혁 드라이브 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은 검찰 출신을 내정하면서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네. 배우자의 주식 투자 논란이 있는데 그대로 인용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 정은경 후보자의 경우에는 과거 코로나19 방역을 진두지휘하면서 대중적 신뢰를 얻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코로나 관련 주식 거래 논란이 불거지긴 한 상황인데요. 예. 이 스스로 고사했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결국 낙점된 걸 보면 이 대통령의 능력 중심의 인사기용 기조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정은경 후보자 도덕성 검증 1순위로 거론하고 있어서 청문회에서는 관련 공세가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을 하죠. 네,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 오늘 끝납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후임 비대위원장 지명을 논의하는데요. 이 당 안팎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방향 추대될 거다 이렇게 목소리가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이 8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차기 지도부를 현행같이 당대표 한 명인 이 단일 지도
지도체제가 아니고 이 집단 지도체제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지도체제 변경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력 당권 주자들 지도체제 변경에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정부 부처 모두 숨가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